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이버 블로그, 히스토리, 조선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국회 직무유기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의 정치 개입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표현했다. 맞다. 최악의 국회다. 지난 9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겨우 30.5%에 불과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감행했던 국회 보이콧은 무려 18회나 된다. 광장에 직접 민주주의 대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복원할 정치가 대체 언제 있었단 말인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겼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를 폭력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천 시가선점을 주겠다는 방침과 함께 표창장을 나눠주며 자축연을 벌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 대신 민주당 소속 의원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는 현실은 한편이 블랙 코미디다.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와 폭력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을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한 광장의 직접 민주정치,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었다. 인사청문회 전후 압수수색을 통해 법무장관 가족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떨이식 수사가 진행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았거나 혹은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걸지 않았어도 과연 검찰은 이런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했을까? 지금 검찰의 정치 개입 문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교훈과 반면교사가 될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쿄지검 특수부 붕괴의 원인 가찰과 극장형 수사.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1948년 쇼와 전기 사건을 시작으로 1976년 로키드 사건, 1988년 리크루트 사건, 1992년 사가와 규빈 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권력형 비리들을 파헤쳐 일본 국민들 사이의 영웅으로 일컬어진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도쿄지검 특수부는 더 이상 영웅이라 불리지 않는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그들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일본 법조계와 도쿄지검 특수부 취재를 맡았던 산케이 신문 기자 이시즈카 겐지가 몰락의 원인을 추적하여 2010년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라는 책을 펴냈다. 그리고 본인의 취재 수첩에 대동소이하게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반복해서 기록했던 다음의 내용들을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했다. 처음 작성한 시나리오에 억지로 끼워 맞춰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갈적인 취조가 도를 넘어섰다. 전 도쿄지검 특수부 간부. 더 이상 프로 수사 집단이 아니다. 제공받은 정보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재가 없기에 정보를 덥석 물어 아니하게 사건을 짜맞추고만 있다. 경시청 관계자. 증거가 있어야 기소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따랐던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제는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형편없는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특수부 검사이자 도인 요코하마 대학 법학대학원 교수인 고하라 노부오의 말을 인용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상이하다형, 악인 중심형, 극장형 수사가 그것이다. 특수부는 1976년의 로키드 사건에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을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승리의 체험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악한 정치가와 대결한다는 구도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상이하다령 상층부에서 기획한 시나리오에 억지로 맞춰서 조소를 꾸미는 수사관행. 악인 중심형 처음부터 특정 인물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악인 중심의 뻔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 극장형 억지로 단순화하는 스토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감행함과 동시에 언론의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 이와는 반대로 일본 검사들 사이에는
후배들에게 가찰이라는 단어를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나름 경계하려는 전통이 있었다. 원래는 사소한 일에까지 파고들어 자세히 관찰한다라는 의미이지만 일본 검사들이 사용한 가찰이라는 단어는 검찰의 검제를 가혹하다는 의미의 가로 바꾼 조어였다. 검찰권의 행사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기울어 적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잘못된 권력 행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검은 유착 철저히 경계했던 일본 검사총장의 수사 밀행주의. 복도에 서 있거나 얼쩡거리는 것을 엄히 금함. 검사정 요시나가 유스케. 1988년 12월 일본 최고검찰청, 도쿄지검, 도쿄지방검찰청이 있는 옛 합동 청사 복도에 이상한 종이가 하나 나붙었다. 당신은 리크루트가 가격 상승이 확실한 자회사의 미공개 주식을 나카소네 이에히로, 타케시타 노보루, 미야자와 기이치 등 90명이 넘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에게 양도했다는 소위 리크루트 사건이 전개를 강타하고 있던 시점이다. 이때 각 언론사 법조계 담당 기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검사들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그리고 검찰청사 복도에 진을 친 채 오가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좇으면서 극성을 부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심지어는 외출하는 검사를 미행하기까지 했다. 특수부가 지검의 지원을 받아 검사 숫자를 늘리자 복도에 모여있는 기자들 역시 잔뜩 늘어났다. 그러자 취재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된 것에 대해 화가 났던 검사정 요시나가가 직접 종이에 써서 기자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다. 요시나가는 1932년 오카야마 출생으로 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 23세의 나이에 검사에 임관했다. 1964년 도쿄지검 특수부에 배속된 이래로 특히 전 수상인 다나카 가쿠에이 등을 기소했던 로키드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특수부 내에서는 수사 현장파 검사들의 상징처럼 숭상을 받았고 당시 언론이 붙여줬던 칭호는 미스터 특수였다. 이후 198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우리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일본 검사총장에 모두 도쿄대 출신이 취임한 가운데 1993년 유일하게 요시나가 유스케만이 지방대 출신으로 검사총장에 올랐다. 그때 검사총장 취임 후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말했던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명언은 그의 지론인 수사 밀행주의와 함께 두고두고 세간에 회자됐다. 요시나가의 수사 밀행주의는 단순히 수사 대상에 대한 배려 때문만은 아니었다. 언론을 통해 수사의 움직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자칫 특수부 수사가 퇴로를 차단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질적인 이유였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 결과 사건이 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시나가의 수사 특징을 시나리오를 현장에 강요하지 않는 수사라고 했다.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전 그만큼 조사와 수사에 신중을 기해서 모든 증거들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는 증거주의 수사가 핵심이다. 그래서 요시나가는 가택수색조차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당시 한도쿄 특수부 간부는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할 뿐이다. 이후 우리가 한 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 검찰 특수부와 마찬가지로 특수부가 있는 전국 7개 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를 폐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1973년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간판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었다. 물론 이런 조치도 자체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가장 빛나던 시기를 이끌고 존경받았던 요시나가 유스케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검찰 역시 도쿄지검 특수부처럼 가찰과 극장식 수사의 폐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성찰과 함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차후 검찰 기자실을 없애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대신 법원과 법무부를 통해 수사가 아닌 재판 중심의 사실들을 알리는 관행이 정립되어야 한다. 검언 유착 문제의 해결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후 언급할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명국가의 징표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 라틴어 인투비오 프로 리오라는 문구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아울러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제시가 기본 전제가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제 구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에서 비롯됐다. 그 전까지는 이른바 교문주의에 의해 수사권, 기소권, 사법권 모두를 왕의 권한에 귀속시켰고 왕이 임명한 관리가 범죄를 수사하고 형벌까지 내렸었다. 이런 교문주의식 재판에는 유죄 인정을 위해 흔히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곤 했는데 마녀사냥식 재판과 고문이 횡행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고문과 마녀사냥식의 야만적인 재판을 대체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문명국가임을 증명하는 확고한 징표로 작용했다. 이후 무죄 추정의 원칙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1조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바 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27조 사항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325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판의 기본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조국 장관의 경우 외에도 여야 유불리를 막론하고 그 이전부터 피의사실 공표로 의심될 만한 사례들은 수없이 존재해왔다. 재판의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문명국가에 살고 있는가? 일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전제임을 감안한다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할 권리, 혹은 언론의 검찰발 기사 받아쓰기의 권리에 국민의 알 권리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장관 후보 딸의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해 국민이 대체 언제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인가? 멈출 수 없는 검찰개혁 대전과 차기 법무장관 임명 문제. 검찰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 필연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인사청문 기능을 훼손한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임기가 유한한 지도부 때문에 검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것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다. 지극히 나쁜 선례라는 점을 놓고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갈지는 아마도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라는 요시나가 일본 검사총장의 의미심장한 지적이 떠오르는 상황이다. 공수처 도입 등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면 된다. 반면 차기 법무장관 임명 문제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시험대로 작용하면서 개혁과 제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검증이나 국회 청문 과정을 통과할지 모르지만 임은정 검사가 차기 법무장관의 적격이라는 여론도 있다. 기수 중심의 서열 문화나 검찰의 제19 감싸기에 제동을 거는 데 앞장서서 노력해왔다는 점이 배경이다. 현재 윤석열 검찰 체제가 지닌 문제점과 검찰 내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점 역시 또 다른 강점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온 전해철 의원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총선을 위해 고사하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장관직을 맡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배경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어찌되었건 차기 검찰총장은 국민적인 열망과 함께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의 과제를 굳건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조국 장관 전에도 그 이후에도 검찰개혁 대전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접 민주정치, 그 뜨거운 열망이 피어오르고 있다. 검찰개혁 대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